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의 뉴스팟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미 국방부 혹은 또 백악관 혹은 또 국무부 이런 미국의 축이 되는 정부기관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날인데요. 잊지 않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잘 지내셨죠? 네. 예. 예,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팀 기자 이상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 오늘은 서혜준 기자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혜준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혜준 기자가 자꾸 이상민 기자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요. 이게 매주 출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그냥 이게 편안하고 이런데 맞아요. 긴장하신 분이 옆에 계속 저 쳐다보지도 않고 계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지?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또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약간 놀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딱 한 번 이상민 기자 입으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좀 미리 말랑말랑해지는 효과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또 주제가 아무래도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이런 좀 기라성 같은 미국의 정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살짝 언밸런스 느낌도 그죠? 좀 있고. 네, 뭔가 묵직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더 밝게 가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살짝 즐기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긴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요즘 미국 정부 분위기가 심상찮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좀 더 불편하게 더 불편하게? 헐. 좀 더 좋네요. 오늘 분위기 딱 좋다요. 이거 듣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즐겁게 시작하실 것 같아요. 다시 좀 덜 불편하게 네. 생동감 있게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일단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핵심은 현장감,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 분위기거든요. 네. 발로 뛰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 방금 전에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공간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네네. 정말 백악관 출입, 특별히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질문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과거에는 정말 범접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기자들도 이 백악관 출입증 한 번 신청하려면 워낙 까다롭고 이게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범접하기 힘든 그런 데가 백악관인데 이게 와해가 그러게요. 됐다라는 말씀이 뭐죠? 어떤 거죠? 맞습니다. 그 기자 말이 틀리지 않은 게 특히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사정을 더 잘 아실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느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그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네네. 그 AP통신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연말 방송에 출연했을 때 AP통신이 주로 질문권의 1순위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예, 그 AP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P통신 소속 기자와 사진 기자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즉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집무실 취재를 금하고 전용기, 즉 에어포스원의 취재 또한 금지한다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유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 딱 그날 이 멕시코만 그러니까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표시된 이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즉 미국만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라고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미국 내 많은 언론이 이 행정명령을 따라서 기사를 쓰거나 방송 보도를 할 때 이 미국만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AP통신은 정말 마이웨이 내 길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400년 이상 공식 통용되어 온 이 멕시코만을 어떻게 갑자기 미국만으로 바꿔 쓰냐. 우리는 그냥 멕시코만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1등 질문권 가진 통신사인 것 같아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 이걸 두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그래라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 AP통신한테 들으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P통신은 법이고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만이지 이제 더 이상 멕시코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 AP통신이 그동안 본인에 대해 보도해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문제 삼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대선이나 공화당이나 보수 진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잘못 보도했다. AP통신이 이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지 않은 만큼 우리도 나도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네, 또 얼음장을 놨죠.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취재를 제안한 게 AP통신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시범삼아 잘못 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제가 이런 현장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설명회를 네. 한 4-5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AP통신이 기자회견에서 항상 질문권 1순위였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맞다. 지금은 AP통신 기자가 없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순서가 넘어갔겠어요? 뭐 당연히 뭐 CNN이나 어. ABC 이런 주류 언론들?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성 언론, 즉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언론사가 이 첫 번째 질문권을 가지는 게 통상적인 그동안의 원칙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가보니까 독립 언론인 언론 기자한테 먼저 질문권을 주는 겁니다. 와. 에? 아니 잠깐만. 그러면 독립 온라인 언론 기자라는 게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유튜버 같은 1인 언론은 안 될 수 있지. 아닙니다. 됩니다. 와. 대박. 그냥 유튜버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유튜버가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 참석을 할 수 있고 네. 참석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튼 과거에는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이 차지한 자리를 지금은 독립 온라인 언론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president's message with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In doing so, number one, we will ensure that outlets like yours, Axios and Breitbart, which are widely respected and viewed outlets, have an actual seat in this room every day. We also, again, encourage anybody in this country, whether you are a TikTok content creator, a blogger, a podcaster, if you are producing legitimate news content, no matter the medium, you will be allowed to apply for press credentials to this White House. 실제로 지난주에는 사회 공유망 서비스 우리가 소위 SNS라고 하는 매체 중에서 X 소속 기자가 첫 번째 질문권을 받았고요. 네. 그전에는 럼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 럼블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주로 많이 쓴다고 알려진 그 미국 동영상 플랫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백악관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런 백악관 기자 설명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두고 변화무쌍하다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나도 갈까? 나도 1인 언론에? 백악관 현재 분위기가 좀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백악관은 그렇다 치고 이제 또 넘어가서 우리 이상민 기자한테는 친정과 같은 곳이잖아요. 국방부 얘기. 이 국방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달 방송 당시에는 국방부에 대변인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당시에 이제 방송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이 이제는 내가 떠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상민 기자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쵸.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이상민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네? 지난 1월 31일에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방송을 보시면 이상민 기자가 패트릭 라이더, 지금은 이 전임 국방부 대변인이죠. 이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과 사이좋게 형제처럼 찍은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소가 아주 승천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상민 기자의 또 매력인데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방부 대변인은 이제 정해졌죠? 네, 이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방송을 하고 엿새 지나서 2월 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공유망 서비스를 통해서 임명 소식과 함께 신임 대변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름은 숀 파넬입니다. 파격적이다. 예. 숀 파넬. 예, 숀 파넬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군 출신 인사고요. 펜실베니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했던 경력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국방부에 갔을 때만 해도 네네. 국방부 공보실 담당자들은 아직 대변인이 펜실베니아에서 워싱턴에 오지 않았다,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안 왔다. 지난주인 거죠? 지난주? 예, 지난주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변인이 아직 워싱턴 오지 않았다. 왜요? 여기서 근데 이 사회 공유망 서비스 SNS의 정보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아니 그게 이 숀 파넬 신임 대변인이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갑툭튀 인물이 아니거든요. 갑툭튀. 역시 MZ세대 났습니다. 네, 지난 2021년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주니어 트럼프가 자신의 이 사회 공유망 서비스에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는데 네네. 그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 주름 하나 없이 아주 수십 년은 회춘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9월쯤에. 네, 근데 이게 뭐 보톡스를 맞춰서 회춘했다는 걸로 표현하는 것도 모자랄 만큼 네.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이 혁명적으로 젊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사진 옆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숀 파넬입니다. 예, 저도 그 사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숀 파넬 신임 대변인이 과거부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숀 파넬 대변인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니까 뭐 둘의 관계가 워낙 탄탄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살짝 아는 정보 하나를 흘리면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숀 파넬 대변인 아내 이름이 멜라니거든요. 오, 트럼프 대통령 아내. 빙고. 영부인 이름도 멜라니아인데 진짜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비슷하죠. 실제로 멜라니까지는 그 이름 철자라고 그러죠. 표기법도 똑같아요. 근데 영부인 이름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죠. 멜라니아. 영부인이니까 하나 정도 더 넣을만 하잖아요. 멜라니아. 그래서 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에이, 설마요. 네, 진짜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거 제가 많이 봐서요. 여자들의 뇌구조는 정말 남자들이랑 너무 다르네요. 근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아는 척 하셔야죠, 가셔서. 네. 참 그나저나 아까 서 기자가 하던 말 SNS가 숀 파넬 대변인이 워싱턴에 온 거랑 안 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을 좀 둔 인물이거든요. 이 숀 파넬이. 그래서 SNS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지난주보다 한 주 앞서서 2월 14일 네. 이 발렌타인데이였죠. 네. 이미 워싱턴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뭐죠? 그래서 이 아내랑 도착을 했다. 멜라니와 도착을 했다라고 인증샷을 올렸는데 정작 국방부에서는 대변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SNS에 빛이 반했네요. 딱 걸렸네. 맞네요.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출근까지 좀 시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상민 기자 어쨌거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국방부에 가면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왔대요. 왔대요, 워싱턴에.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국방부 기자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국방부 공보실 담당자들조차도 제가 언제 기자 설명회가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되레 저한테 언제 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정보는 이제 서혜준 기자한테 물어보는 걸로. 아니, 저도 SNS를 확인해서. 예, 근데 사실 트럼프 일개 행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기자회견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일개 행정부는 일기 때랑은 정말 다를 거다.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뭔가 준비 없이 갑자기 당선이 돼서 시작한 거라 할 말도 그렇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4년을 철저하게 국정 운영이든 인재 운영이든 계획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를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악관이 기자 설명회를 할 때 질의응답이 활발한 분위기가 오버랩되면서 참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달 방송에 정말 현장 분위기를 좀 더 전해드릴 수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되면 좀 이제 뭐 국방부도 그렇고 국무부 뭐 백악관 좀 정착된 분위기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자들과 대화에 충실하잖아요. 또 즐기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방부나 국무부는 정말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는 최근에 참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미국의 연방 공무원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돼 있는데 그럼요. 국방부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국방부 직원들 역시 연방 공무원이니까 이런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어서 사실 굉장히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방부 직원들 중에는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해고 분위기에 같이 해당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명예퇴직 권고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인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네. 그런 이메일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대변인이 그동안 저한테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네. 또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줬던 사람이라 예, 아주 참 저희 방송에 큰 기여를 많이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이메일을 받고 이번 참여에는 그만두기로 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이거 앞서서 지금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서 AP통신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국방부 역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지금 이른바 반트럼프 언론들이 있거든요. 뉴욕타임즈나 뭐 폴리티코 이런 언론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취임한 이후에 이런 언론사들이 국방부에서 있는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네네. 그 방들을 다 빼버리고 아이고. 그 자리에 네. 이른바 보수 언론사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라고 AP통신이 정식 보도하기 전까지는 출입 금지는 유효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방을 빼고 다른 보수 언론들한테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정작 그 보수 언론 기자들은 기자 설명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또 질문 한번 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어떨 때는 또 눈치까지 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좀 정보를 쟁취해 오시는 게 어떠실지. 좀 더 유리해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다고 해도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 최근에도 기자 설명회는 없지만 국방부 문턱을 계속 넘나들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한 가지는 북한군 일부가 그동안 최전선에서 후퇴했다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복귀했다 안 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당국자로부터 확인을 한 결과 일부가 복귀했다는 말을 처음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안 칠 수가 없네. 야, 정말 여전히 고군분투한 결과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국방부로부터 북한군 문제도 그렇고 또 한미일 연합훈련의 지속 여부 문제, 뭐 한국 문제도 그렇고 들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당분간 뉴페이스죠. 이 새로운 얼굴들이랑 또 얼굴을 트느라 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정보력하고 또 생동감 있는 현장 분위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워낙 또 되게 좋으세요. 그런 좀 넉살 있게 하시는 것도 잘하시고. 연륜인가 봐요. 가서 사진을 찍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깨동무에서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최대한 빨리 친해지셔가지고 이 새로운 숀 파넬 신임 대변인과 인증샷을 한번 찍어 오시면 어떨까.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처럼 만남 또 반가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막바지 겨울추위 잘 이겨내시고 좀 더 따스해진 봄 3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뭔가 홀가분해진 기분으로 인사를 마지막 인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동감 넘치시는 이 현장 분위기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혜준 기자도 가진 정보 아낌없이 탈탈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SNS 정보. 그럼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도 그럼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은 또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